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 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진원 쌤은 셀카 찍는 걸 좋아하시나요?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저희가 보면은 저희 방송하고 있는데 저기 입구에 혼자 멀찍이 서서 저희를 배경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네. 주인공이셔서 아닌 것 같은데요.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시던데. 들켰네요. 어떻게 새해 첫 셀카였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잘 나와서 네. 조만간 어디 올릴 것 같습니다. 어디 올리시나요? 어디 올리시죠? 그냥 뭐 페이스북에 가끔 뭐 올리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캐스터... 오늘은 또 이렇게 네. 찍은 이유가 있어서 어떤 되게 거죠? 좋은 소식을 갖고 왔거든요. 아, 정말요? 네, 저희가 항상 외치던 이제 국회 이제 발빠른 대처가 네네. 실제 현실화됐기 때문에 기념일로 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셀카를 찍었다. 그럼 그 셀카와 함께 그 내용이 넘어갔네요.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건가요? 내용도 올라가죠, 당연히. 네, 어. 내용도 우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오늘 경축할 만한 일이 생겼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건 많이 알려야죠, 이런 좋은 방송을.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일지 또 궁금해지는데 네. 신세미 캐스터가 셀카 잘 찍는 방법 좀 하나 알려주세요. 저 방금 네. 보고 왔는데 이 정사각형에 수평을 꼭 맞춰가지고 사람을 머리가 잘리지 않게 찍어야 예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찍으시나요? 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네, 셀카를 굉장히 잘 찍으시더라고요. 멋진 피드를 만들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진원 쌤이 오늘 준비하신 주제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한국 이제 근로자의 21.4%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고 이에 따른 인건비 손해가 무려 연 4조 7,8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직업방송의 취준생 인권위원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을 하고 정부의 발빠른 대처를 계속 권고를 해왔는데요. 네. 마침내 이제 국회에서 2018년 12월 27일에 바로 작년에 이제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고 실제 이렇게 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생긴 것이고 이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법률이 이제 생긴 것인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뿌리 뽑힐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회에서 저희 방송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언급해왔던 게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면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올해 하반기에 제보됐던 다양한 직장 내 갑질 사례 50개를 최근 공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들어온 총 1,403건의 이메일 제보 중 단순 임금 체불이나 부당 인사 등을 제외하고 폭행과 폭언, 잡일 강요, 괴롭힘, 성추행 등의 사례를 위주로 엄선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직장갑질 119에는 하루 평균 8.25건, 월 234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기술의 발전과 노동 방식 변화에 따라서 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대기업 여성 직장인인 A씨는 주말과 주중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지방에 계신 부모님, 또 보고 싶은 친구들은 더욱 편리하게 소통을 할 수 있지만 퇴근 후에도 주말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상사의 메시지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P상사는 A씨에게 주말에 뭐 하냐는 등 사적인 문자도 보내곤 해서 과연 이게 업무적인 연락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꾸준하게 이어져 내려온 직장 내 괴롭힘, 뿌리가 뽑힐 수 있을까입니다. 네, 안건 소개 감사드립니다. 송쌤, 이번 사례도 상당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한 내용을 쭉 보면 하루 평균 8건 정도의 제보가 이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동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지만 마땅한 법안이 없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관련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된 괴롭힘 방지법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근무 장소의 변경 또는 유급 휴가 등의
이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명확한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또는 조치를 위한 사내 규정들이 마련돼 있는지를 명확하게 법적인 제도로 이제 규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입증 책임 배분, 그래서 사용자가 얼마만큼 잘못을 했고 피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이제 명확한 근로기준법을 향해서 이제 도입을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사항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은 폭행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신체적인 피해가 있지만 정신적인 피해 같은 경우는 또 명확하게 피해를 이제 보상을 촉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괴롭힘을 통해서 정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듯한 이런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호법 개정도 같이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송 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던 피해자들을 위해서 현재 어떤 법률 내용이 통과되었는지 신세미 캐스터가 이번에는 진지하게 말고 고운 목소리로 한번 낭독해 주시죠. 네, 이번 개정안은 제76조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제76조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인데요. 먼저 제76조 2를 살펴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어서 제76조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보면 첫 번째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 피해 근로자가 요청을 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또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한 때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대해서 징계, 또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근로자를 위한 법안율의 기준이 세워졌는데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네. 발표될까요? 그래서 앞서 소개된 제76조의 3, 제6항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요. 그게 뭐냐면 해고 등 전보 또는 이제 보복성 처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부과하게 되니까 보복성 조치는 절대 취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권고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내용을 쭉 보니까 해당 법이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간접 고용이나 특수 고용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별도의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어쨌든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갈등이 또 해외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해외 사례도 제가 좀 조사를 좀 해왔는데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게 이제 사실 그 국가와 문화 관계 또는 근로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스웨덴과 영국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실제 조례와 가이드란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평등, 차별, 대우 등에 대해서는 되게 수평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민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명확하게 직장 내 괴롭힘 조례라는 새로운 규율 방식을 마련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신사의 나라긴 하지만 스토커가 연 이제 12만 명 정도가 스토커로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 네.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커가 직장 내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스토커 또는 괴롭힘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법적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등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괴롭힘 금지법, 스토커 금지법 또는 직장 내에서 이제 이런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충분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런 법안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 네.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괴롭힘 피해율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EU,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국가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니 업종별로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6%에서 많을 경우에는 한 27.5%까지 훨씬 더 괴롭힘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 비용이 연 한 4조 7,800억 원 정도 상당한 이제 비용이 손실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 내용이 그동안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작년 2018년 12월 27일에 이게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통과가 되면서 실제 이것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 마련이 될 경우에는 실제 예방교육과 사후 처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봐야 되겠죠. 사실 법안만 마련된다고 해서 네. 이것이 처벌까지 이루어지는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사례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좀 예시를 들어봐 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어떤 근로자가 신고를 했는데 이제 그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게 괴롭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사용자가 형사처벌 당시에 이제 해고를 했다 또는 전보를 시켰다 이런 전보의 정당성 정도만 이제 파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괴롭힘의 명확한 근거와 괴롭힘의 정황까지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상황에서 엄청난 진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네. 저희가 해외 사례까지 들어보고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까지 의견을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송쌤의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이뤄진 경우가 지금 어디 적용되냐면요. 그 해고라든지 전보 또는 이런 보복성 이제 처우에 대해서 강력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그 내 상사가 나를 괴롭혔다는 것을 명확하게 신고하기가 좀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끼리 연대의식을 좀 강화해서 이것이 명확한 범법 행위인 것을 인식을 하고 근로자 이제 해당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를 둘러싼 동료들, 선후배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해주고 같이 신고를 도와주는 그런 문화적인 제도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취준이 처음으로 반가운 소식으로 네.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취준이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